네, 2025년 1월 10일 오후 6시 20분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는 거는 전적으로 보수 애국 시민한테 달렸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청에 출두했는데 조사가 길어지고 있죠. 근데 출두하기 전에 이미 사표를 냈고 최상목 대행이 수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대행하고 박종준 처장은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쪽은 대통령 대행이고 한쪽은 그러한 대통령 대행을 경호해야 된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박종준 처장은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을 지키는 문제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처가 막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박선원 의원은 그 전에 운동권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에 차장을 했죠. 그는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실세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경호실 요원들은 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데 대학은 어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석사는 서울대에서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충남 세종이 고향이고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전문연구과정 수료. 96년도에 경호 공무원이 됐습니다. 96년. 한 20년 조금 안 됐죠. 근데 굉장히 진급이 빠릅니다. 1급까지 차장까지 올라왔어요. 박선원 씨는 그가 이제 김용현 처장 때 김용현 처장의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원래 이 김성훈 차장은 경호보다가는 통신, 기술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말을 잘 들어서 진급을 앞에 있던 차장을 병무청장으로 보내고 차장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대작을 해주면서 상당히 뭐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실세다라고 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여기 또 이제 경호본부가 핵심이죠. 그렇게 이제 김영현, 김성훈, 이광우 라인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 피살될 때 차지철 일파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심한 비유죠. 박종준 씨는 이제 김영현 씨가 국방부 장관 가면서 경호처장이 됐고, 이 양반은 경찰대학교 2기니까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63, 뭐 만으로 62, 61쯤 됐겠죠. 경찰을 더 많이 알 거고 경호 쪽은 조금 뭐 생소한 분야인데, 어쨌든 박종준 처장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봐야 되고 참 골치 아프죠. 가정적으로도. 그러니까 본인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는 걸로 해서 대통령한테도 누가 안 되고 또 공권력 과거의 정면 충돌도 피하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김성훈 처장하고 아까 이광우 본부장이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경호실 직원으로 커온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이들이 경호 요원들과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오는 경찰과 공수처를 막아내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방부는 수방사에서 파견한 50억 경비단하고 헌병대, 33 헌병단은 본연의 임무만 해라.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거는 경호랑 맞지 않으니 하지 말라라 그랬고, 경찰도 101, 202 경비단에 대해서 또 22 경호대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빠져나가면 전적으로 경호처 요원들이 막아야 되는데 이 경호차장하고 본부장이 얼마나 경호실 요원들하고 한 몸이 되느냐에 따라서 막아내느냐 마느냐 문제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서로 총을 뽑고 후다닥 하게 되면은 사태가 커지고 그 총을 뽑아서 공포탄이라도 한번 쏘는 순간에는 뭐 난리가 나겠죠. 지금 경찰에서는 박종준 처장이 출두한 거를 백기투항으로 이제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호처에서도
이제 끝까지 막지 않고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니까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심리전을 할 줄 알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청, 인천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4개, 부산청을 포함하면은 5개가 가장 큰 경찰청인데, 지방청인데, 거기에서 광수단 안보수사대, 또 마약범죄수사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한 1000명의 요원들을 동원해서 달려가겠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2차로 발급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설날 때까지로 보인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유효하게 되죠.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호처가 막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14일 날, 그 전인 14일 날, 우선 당장 다음 주네요.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헌재에서 열리는데, 그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지만 8명의 변호인단이 나가서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탄핵 심리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하는 액션은 한번 벌어집니다.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윤 대통령 체포하는 거는 이때부터가 이제 정치가 요동을 칠 텐데, 심리하는 거 좀 지켜보고 해! 라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윤 대통령이 유리해지고, 윤 대통령이 체포가 돼버리면 탄핵 심리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이제 순수 경호요원들 중심으로 이제 막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지금 한남동에 모여들고 있는 보수 시민들이 이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얼마나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김민정 의원 소개로 국회까지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밝혔던 백골단에 대해서 좀 비난이 있었어요. 참 이 민주당 세력들은 웃기죠, 좌팔들. 백골단이라고 하는 건 저희 대학 다닐 때 사법경찰들이, 지금 얘기하면 대공과, 요즘 같으면 보안과죠. 옛날엔 대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일부 전경요원들이, 군 입대하는 중에 일부는 전경으로 가죠. 그런 친구들이 연세대학교 교정 앞에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잔디밭에 앉아 놀고 있다가 도서관에서 짱그랑 깨트리고 파쇼타도 하고 외치면 와 몰려가 잡고 했습니다. 주로 경찰의 대공 요원들이 주력이었고, 일부 이제 전경 요원들도 있고, 그 중에는 저희 대학 다니다 간 선배도 있어서, 선배 뭐예요? 그러면 근무 중이야 뭐 어쩌고 서로 지나간 기억이 나는데, 그들을 저희가 백골단이라고 불렀었죠. 짭새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하얀 파이바를 쓰고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래서 백골단이라고 이름 붙인 걸, 그때 50대의 백골단을 연상시킨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뭐 이름 짓는 거야 자기 마음인데 그게 욕먹을 거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계속 기를 죽이는 거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백골단을 운영하는 세력들은 이름을 바꾸더라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제 지방 경양각지에서 앞에 방송에서 보여드린 대로 난방버스 같은 거, 고속 관광버스를 개인이 임대해서 한남동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지금 막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한남동 현장에 들어오면은 밤새기 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차에 엔진 틀어놓으면은 좀 몸도 좀 히타에 녹이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쉬었다 가라고, 그런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막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모여드는 이 군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윤 대통령 탄핵의 결정타가 될 겁니다. 만약에 경찰 주장대로 한 1000명의 요원들을 동원해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흥분한 군중들 사이에서 뭔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유혈 사건이 일어난다. 또 그 막으려고 하는 세력을 민노총이 중심에 있는 좌파 세력이 밀어붙이면서 양쪽 세력 간에 싸움이 붙는다. 그럼 뭐 윤 대통령 체포와 별건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경찰청장 대행을 하고 있는 차장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고,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군중 전체와 붙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는 윤 대통령을 왜 지켜야 되느냐,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윤석열이 체포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북한에 맞서고 좌파를 속아낼 만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꽤 많아요. 야,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그 허당 계엄해갖고 이게 뭔 꼴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비판하는 분들도 지금 많죠. 근데 그 동성 안 하는 거는 그래도 보수를 지키려고 했구나. 그리고 윤 대통령이 와야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이재명이 안 되고 만약 정청래가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인정 안 하지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막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와 대한민국 통일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하자는 거죠. 이거는 누가 막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나가서 막는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날이 추워서 안 갔다. 그럼 뭐 답이 없는 거지 뭐. 자기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유명한 얘기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지. 대한민국 주권자의 권리를 자기가 안 지키고 난 날 추우니까 못해. 뭐 어쩌고 하사 빨갱이들이 지배해갖고 가게 되면 뭐 빨갱이 세상 되는 거지 뭐. 유사 빨갱이가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분명히 제퍼슨이. From time to time 때때로.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블라디드 피스고 피투성이의 피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서독이 동독과 통일한 건 돈 주고 샀다는 설명을 앞선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그 돈을 받은 주체는 소련이었죠. 소련한테 100억 달러 경제 지원을 하면서 동독과의 통일을 묵인받았는데 그렇게 통일을 하는 것도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통일은 상당히 피투성이로 하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간에 서독이 압도적으로 동독, 그다음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소련보다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돈 주고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기회라도 잡으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와 통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닌 압도적으로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수 정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수 정권의 수장을 그래도 대통령이고 했는데 탄핵됐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참 지금 집권 야당이 국회에서 행정각부를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최상목 대행조차도 여야 합의에 오면 따르겠다는 식으로 해서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인민민주주의가 한 50% 이상 열린 세상입니다. 박선원 같은 사람들이 정청래 같은 의원들이 큰소리 꽝꽝 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앞으로 계속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저항으로 지금 남방버스를 한남동으로 보내고 이 추위와 싸워가면서 대통령 지키겠다. 설날이 한 20일 남았나? 보름 남았네요. 그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국민들이 있으면은 해내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라서 뚫려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뭐. 수뇌부가 잡혀가면 끝이에요. 뭐, 그 다음에 저항이 있어봐야 그거야 뭐 공권력으로 금방 처리하는 거고. 근데 막아낸다 그러면, 저쪽도 이제 어떻게 못하고. 그러면서 탄핵 심판을 지켜볼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피플 파워를 보면서 헌재라고 하는 건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헌재는 전부 다 판사 출신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데 헌재를 만들었던 나라에서는요,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은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그랬지만 영어에서는 constitution. 그래서 옛날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국제라 그랬습니다. 국제. 나라 국자, 제도 제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나라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법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 헌재에서는요. 정치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헌재 재판관으로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윤 대통령이 한 계엄이 내란이다 아니다. 이걸 법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법 이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내란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내란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법조인 위주로 하고 있죠.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은 그것도 정치니까 내란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나올 거고 체포가 안 되면은 정치적 판단을 해서 두려우니까 탄핵을 기각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애국 진영을 한 10년 후퇴시킬 것이냐 그렇게 해서 쓰라린 맛을 문재인 정권은 5년을 겪고도 또 겪어야 된다면은
윤 대통령 체포를 허용하는 게 옳죠.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기각돼서 살아나더라도 사실 통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렇더라도 일단은 살려놓고 보자. 이게 마지막 애국이죠. 계백이 다 무너져 나가는 계백과 성충이 의자왕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의자왕이 말을 들었나?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싸우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애국심이라도 발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춥고 힘듭니다. 이제는 피플 파워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식으로 공산화되는 거를 허용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윤 대통령이 좀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그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박정준 씨는 자기 역할을 하고 사라져갔고 경호처에서는 순수 경호요원만 남았는데 상대적으로 젊고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도 이제 계속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 본인이 나 체포에 응할게 약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지지가 많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한남동으로 가서 대통령을 지켜줄 것을 저는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